One, two, three, four.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봉도사 정봉주의 전국구. 정봉주의 전국구 2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를 소개합니다. A2 플러스급 프리미엄 김치, 영부인 김치. 내가 담근 것보다 더 청결하게, 내가 산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로,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게. 1박 2일에 출연한 전주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담근 해썹 인증의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지금 주문하세요.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가서 전국구를 녹음을 했고, 가족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할 때 직접 현지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달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으라고 기대합니다. 팟빵 전국구 방송 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고정 1, 딸, 아빠.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끝났어요? 예. 무슨 번식의 상징 이런 거 없어 이제? 아이고, 창피해. 나라꼴 이런데 무슨 네. 번식은. 그렇지. 자, 그리고 장윤선 기자가 아이들 보육 문제 때문에, 육아 문제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를 연탄가스처럼 뚫고 쑤시고 들어온 한결의 하어영 기자 고정 2. 안녕하세요. 한결의 하어영입니다. 목소리 좋아. 언제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됐죠. 임시 고정입니다. 임시 고정. 이제 지금 인턴이야, 인턴. 네, 인턴입니다. 임시가 영원히 될 수 있어요. 네. 강물을 저도 헤엄치는 이제 물고기. 그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NLL 대화록 무죄 이 건을 다루기 위해서 또 우리 열혈 청춘 아프리카 비주얼 이재하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예, 이재하 변호사입니다. 예. 여기 나오면은 반응이 좋죠, 이재하 변호사님은. 맨날 구박받는다는. 제가 씹어줘야지 이게 무럭무럭 잘하는 거지. 천하 이재화가 이재화를 또 뭐 정봉주만 또 씹는다고 난리던데. 근데 진짜 어디 갖고 야단 맞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럼요. 야단 치는 스타일인데 나 항상. BBK 재판할 때 얼마나 내가 구박을 당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두고 복수하시는 거예요. 자, NLL 대화록 무죄 무혐의 그거 가기 전에 지금 총리 후보로 오른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문창극 지명자에 뭐예요 정확하게? 총리 내정자죠. 내정자. 예. 예. 후보자 내정자. 후보자 내정자. 네.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방금... 오늘이 녹음하는 시점이 오늘이 6월 12일 목요일인데요. 예. 예. 제가 약간 지각을 했는데요. 그 지각을 한 이유가 갑자기 기자회견 30분 전에 전 언론사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긴급 문자 타전을 했죠. 그래서 문창국 후보가 직접 나온다. 후보자가 직접 나온다. 사퇴하기 위해서. 처음엔 사퇴라고 사퇴하는 생각을 했죠. 문자에 그렇게 왔어요? 직접 그렇게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 추정을 한 거죠. 추정을. 사퇴다. 네네. 보통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사퇴가 아니겠느냐라고 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발표자가 준비 다니고 준비 다니고 거기에 있는 총리실 공보실장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뭐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 KBS 명예훼손죄를 그렇죠. 고소한다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은 이렇게 한 언론사를 겨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쟁을 아니, 선포한 거네요. 예. 고소를 하면 명백하게 무고가 될 텐데 아 여기 변호사 두 분이나 계시고 누가 될 텐데.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게 어쨌든 동영상 자체가 예. 없었던 걸 만들어내거나 조작한 게 아니라 일부만 했다. 동영상을 틀었다는 건데 일부 틀은 것도 그 있었던 발언 중에 그럼요. 그 내용인데 아니 이 정도면 대응도 거의 마시간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 내정한 것도 상태가 안 좋은데 마시간 맛이 갔다기보다 막가자는 거 아니에요? 마시간 검찰이 무고로 입건을 안 한다는 확신이 있나 보죠. 아니 그런데 큰일이에요 정말 이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KBS 보도 나왔을 때 야 이게 처음엔 딱 정치를 하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장고 끝에 악수다. 난 내정하자마자 이상하더라고. 네. 왜냐하면 언론사 출신 기자들은 위험해요. 무슨 공직을 하기가. 왜냐하면 기자들 흔적이 예. 남아 있잖아. 예, 예. 이게 30년 역사의 트랙이 다 남아 있는 거거든. 글을 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역사 의식이 투철해도 예. 때로는 한 사안을 갖고 찬성 논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 논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3년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3년 뒤에는 또 긍정하는 글을 쓸 수도 있어. 예. 본인도 잘 몰라. 그래서 기자를 내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다 그런데 KBS에 빵 터진 거예요. 예. 이제 터지기 시작하겠구나. 왜냐면 오랜 역사에 자기가 써놓은 글들이 처음에 내정되자마자 글들이 터져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글이 갈팡질팡하거든. 아, 그렇죠.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인사 발표가 났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경우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비판 글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베일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 도대체 수첩이 어떻게 된 거냐? 다들 깜짝 놀랐죠. 근데 결론은 나왔습니다. 수첩에 각주가 있다. 각주대로 움직인다. 그 각주는 아무도 알 수 없. 비서진 개편하는 것도 네. 김기춘 실장은 그대로 유임시키면서 본인하고 가까운 정치인들 위주로 지금 한 거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또 이제 이 시간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겠다, 뭐 언론사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이제는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건데 이거 진짜 참극 아니에요 정말? 아니 이제까지 한 인선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인선 아니에요? 글쎄요. 참사라고 표현하죠 지금. 참사. 네. 예. 인사 참사. 이제까지는 사고였었는데 예. 이제는 인사 참사다. 예. 예.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오. 오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리고 새누리당 그렇죠. 초선 의원 6명이 예. 네. 철회해야 된다라고 입장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발표했죠. 이름을 호명을 할까요? 해주세요. 그 예. 훌륭한 의원들인데. 막 말렸는데도 그 사람들이 했다면서요. 예. 예. 김상민 의원, 민현주 의원, 윤명희 의원, 이재영 의원, 이종훈 의원, 이자스민 의원이 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지금 당 청년 비례대표 청년. 아닌가요? 예. 청년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이 당권 도전한다는 지금 예, 그 그렇습니다. 의원 아니에요. 예. 오 세게들 나왔네. 당권 도전한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어제 의기투합한 것만 아니고요. 예. 사실은 초선끼리 좀 의견을 좀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그래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예. 협박받고 빠진 사람도 있고 네. 끝내 안 빠진 사람이 6명이라는 거 같던데. 그래 협박받고 빠진 사람들 명단을 발표해야 되는데. 어? 아이씨, 하려면 끝까지 하지 뭘 협박받고 빠지냐 이씨. 그렇게 하다 교식이나 보면 돼갖고. 나중에 도지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그러니까. 커가지고. 19대 들어선 처음입니다. 이 얘기는. 이 일은. 아, 그렇죠. 19대 들어서 처음뿐만 아니라 예. 새누리당의 정치적 분위기를 봐갖고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몇몇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이거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어도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장 발표하면서 완전 청와대에 대한 항명이거든. 네. 거기하고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은 상명하복 관계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항명을 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들은 주로 이 군 그다음 검찰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조직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제일 세게 처리하는 거거든. 제일 위험하게. 네. 근데 도전한 거거든. 저거는. 예. 그러니까 역대 없었던 경우죠. 저런 경우는. 그래서 강도가 언론에서도 세. 강도가 그렇죠. 무척 센 거야. 예. 지금 크게 다루려고 예. 지금 내일자로 아마 여러 언론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이제 긴급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아마 이쯤 되면 철회가 한 60-70%쯤 갈 거예요. 그렇죠. 예.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예. 철회 혹은 사퇴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냥 만약에 철회나 사퇴를 시키면은 그냥 다음 총리 인선을 못 하잖아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 없이 간접으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수석 비서관 회의 이런 데서 안 되고 직접
사과 없이는 총리를 인선할 수 없는 상태다. 이거는 여당 내부나 완전히, 야당에서 완전히. 다 완전 개각도 냉정이네. 못 하는 거고. 예. 응. 개각은 물론이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원래 오늘 2시에 예. 그 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오전에는. 근데 오늘 2시에 청와대 개각을 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장관 개각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안대인은 뭐 첫 번째기도 하지만은 새누리당의 당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서 예. 추천했다는 것이 정설이고. 이거에 비하면 근데 안대인은 빙산의 일각이네. 근데 문창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직접 했다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한번 쿠션을 거친 거와 직접 한 거는 책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서실장이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거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갖고 식민지 사관은 철저하게 식민지 사관과 그 일본 제국주의 찬양하는 사람을 우리 국민 정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오늘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한 말이 지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망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예. 나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진영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진영의 대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에 동의가 되는 게 그 지금 대한민국의 친일과 민족의 두 세력이 그러니까. 충돌하고 있고 네. 자기들은 친일이다. 그 선언한 거네. 그렇죠. 친일과 그 반일 예. 반일 진영에서 우리 새누리당과 민족이지. 민족주의적이고. 민족 부분에 자기들은 친일 진영에 자기들 대변자가 있고 예. 그 문창극은 친일 세력의 대표자라는 거죠. 예. 아니 윤상현이 지금 뭐 하는데 사무총장하고 사무총장이에요? 있지. 네. 다음에 참여연 출마하라 그러세요. 여기서 국회의원 하지 말고. 일본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칭 보수들의 지금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이게 저런 말 들어봤어. 참칭 보수. 변호사 아니면 못 쓰는 말이야. 보수라는 게 항상 앞세우는 게 민족 아니에요. 민족. 예. 민족, 전통, 국가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부정하면서 지금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거든. 얘들 그 보수들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왕조를 예. 봉건주의로 부활하자는 이야기 같아. 예. 왕조 그러니까 부활을 나오잖아요.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게 다른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자면요. 최근에 한미일 그러니까 한일 군사 정보를 보호하는 협정 추진하거든요. MOU를.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 있다면 문창극 후보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의 상황하고 지금 청와대 인식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각 언론사에서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걸겠다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을 네. 예측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언론의 논조가 일부 바뀌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니까 청와대 나팔수들.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청와대 나팔수들. 안대희 때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예. 안대희 후보 때는 그 예를 들면 안대희 후보가 몇 억을 받고 또 이것을 어떻게 기부하고 그게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예. 다음 날 모든 언론의 일면에 나왔어요. 모든 언론 일면과 사설로. 뭐 그렇죠. 수입이 그렇게 16억, 많냐. 예. 16억 벌었다. 예, 특히 조선일보, 5개월 동안 16억 벌었다. 동아일보 하면서 이런 보수 언론에. 조중동이 그렇죠. 그 부분을 앞장서서 깠지. 반대를 깠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당연히 일면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면에 나온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에서 네.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아침에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기자들은 감지를 했죠, 사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밀고 갈 뜻이 있지 않았을까? 있었고 그것이 어쨌든 뭐 조선쯤 되면 그 아주 긴밀하게 정보 교류가 있으니까 그 청와대 쪽하고 그쪽의 미션을 어느 정도 좀 받았다고 그렇게 봐야겠네. 사실 또 요즘 또 잘 나가는 연합 있잖아요. 그렇죠. 연합. 예.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죠, 연합뉴스. 그 어제 KBS에 보도된 내용 말고 네, 조중동의 시대는 갔다 이제 연합의 시대가 왔다. 예, 그 내용 말고 거기에 추가해서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발언한 부분 문창극 후보의 발언은
일제 시대 관원과 같다. 이런 발언이 보통의 인터넷 언론 같으면 당연히 썼어야 하는데 그런 게 바로바로 등장하지 않아요. 예. 예전에는 군초를 다투고. 예,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그럼 뭔가 좀 이상한 느낌들이 강행하겠다라고 있었습니다. 하는 예. 뜻이 조중동 보수 언론 연합을 통해서 드러난 거네. 근데 조간에서 그렇게 다 축소되고 빠지고 한 걸 보면서도 오전에 사퇴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한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사실 너무 있거든요. 셌죠. 너무 세잖아요. 황당하니까. 인물이 그래서 사실은 한 텀 쉬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오전에는 오후 2시쯤에 그런 발표가 있을 것이다. 사퇴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국회 기자실 이런 아니 주변에. 우리가 문창극 총리 되는 걸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이걸 딱 걸면 어떨까? 당신 총리로 인정하마. 그 대신에 일본 가서 아베와 같이 신사참배하고 와라. 진정으로 이건- 친일이라고 하면 제대로 한번 해봐라. 중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친일 발언을 크게 보도하고 중국 언론들이. 아 문창극 후보에 예, 대해서. 예. 오. 일본 네티즌들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예. 일본은 뭐 우리 사람이 총리 된다고 예. 그러는 거. 하여튼 이 계기로 반장하겠네. 사실은 그 친일 세력들이 은폐돼 있었는데 예. 베일을 다 벗게 됐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나 조중동이 본질이 친일이라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변호사님 예리해. 그러면 청문회를 해야 되겠네 꼭. 아, 청문회. 예. 청문회 저는 친일의 논리와 지금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것보다는 예, 청문회 청문회를 통해서 날라가는 게 낫다. 국민들이 다 안 이후에 아, 안 이후에 이제 본질을 안 이후에 사퇴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안대희도 좀 아까워.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자진 사퇴 해버리니까 청문회까지 한 다음에 좀 실체 그러니까 돈 욕심과 권력 실체를 다 욕심 드러내고 그러지. 그 다음에 그렇게 물러나는 돼야 게 돼요. 인간이 어쩜 저렇게 잔인하냐. 그냥 좀 진짜. 물러나게끔 좀 하지. 예. 아니 이제 이게 공직이라는 게 그냥 뭐 누가 찍어준다고 해갖고 아니 다 전력 물러나고 아무도 안 되면 자기 총리 지명할까봐 저러는 거 아닙니까 이재하 변호사. 아유 저는 새로운 나라에는 뭐 공직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 독재 정권에서는 어떻게 공직을 누구는 맡겠어요? 그러던데요. 나는 총리 시켜주면 하겠다. 근데 조건만 하나 걸겠다. 아. 대통령 하야. 아니 근데 문창극 그 우리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보잖아요. 총리 내정됐잖아. 기자들이 찾아갔잖아. 네. 난 총리 내정되고 이렇게 밝고 환하게 웃는 사람 처음 봤어. 예. 그랬죠. 이게 무척 그 표정 관리를 하거든요. 예. 조심해야 돼. 왜냐면 그 무척 신중한 일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표정이 너무 밝게 나갔다든지 너무 침울하게 나갔다든지 그거 하나 갖고 대한민국 언론이 살벌한 데들이거든. 그걸 물고 늘어진다고 무슨 뭐 자격도 없는 사람 시켜줬더니 저렇게 무슨 가문의 영광처럼 이렇게 좋아하냐에서부터 별게 다 네티즌들이 박살을 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렇게 밝게 좋아하는 걸 보고 아 사단은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니나 근데 다를까.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더라고. 이게 어느 그 잘 나가던 대중앙일보의 주필이 뒷방 늙은이가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학생들한테 그 강의 평가 100점 만점에 30몇 점 맞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언론재단 이사장 물망에도 올랐다가 안 됐다면서요. 됐죠. 본인이 네. 그렇게 원했는데. 아, 근데 세상에 그렇습니다. 총리가 안 돼 좋게 버렸으니. 예? 강의 평가 안 좋게 나와서 10점 아니, 뭐. 만점에 네. 3점은 음. 성적에 대해서 3점이고 강의의 내용은 1점 얼마예요? 10점 얼마? 아, 그래요? 1점 얼마고 내용에 강의 내용 한마디로는 많은 들을 걸 게 하나도 조사를 없다. 보셨어. 들을 게 하나도 하나도 없다는 없다. 거고 웬만하면 강의를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그 집에 와서 좀 들으려고 녹음을 해놨는데 그 녹음 근거들도 잘하면 나오겠는데.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양반 강의 주제가 네. 그 언론은 권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였대.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했대요. 네. 권력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언론은 논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횡설수설 하더니 어쨌거나 언론은 권력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러더래. 예. 그래서 자기는 한 학기 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글도 올리고 그랬던데. 그리고 또 지금 지역의 신문들마다 오늘 지금 전부 다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산일보는 부산일보대로 또 대구 지역은 대구 지역대로 이분이 그간에 이제 국책 사업이나 무슨 공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 글을 썼던 거. 예, 지방 사업들을 다 디스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되냐. 그건 기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흔적이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지방지가 다 그렇게 총리를 평가하는 또 기자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잘못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오늘 계속 까네 나를. 기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글이라든지 예. 발언이라는 것이 이제 다 기록에 모든 사람 남게 돼 있고 그렇죠. 예. 그것이 그 사람의 철학을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 팟캐스트 한 거 다 기록, 진짜 기록이 남는 다 거지. 드러낸 이거야. 거기 때문에 사람 그래서 예. 일관되게 살아야 돼요. 예. 나한테 좀 잘해요 그러니까. 예. 일관되게. 근데 뭘 배울 게 있어야지. 아, 참. 오늘 제대로 까네. 자, 그래서 그 앞으로 기자분들이나 그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을 해? 이 정도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데 국민들도 물러설 수 없는 거고. 글쎄 말입니다. 아까 이지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문회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전 청문회가 좀 걱정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지금 야권의 의원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예. 약간 조금 긴장감이 풀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여서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럼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청문회 열심히 안 할까 봐 청문회가 걱정이라는 거죠? 되지면 지금 현재도 지금 팀이 안 꾸려져 있거든요. 그 청문회 위원들이 선임되지면 이 부분은 어쨌든 여론의 인기, 그 여론하고 상승을 타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그럴 이 거고요. 정도 건은 서로 하려고 이 정도 건은 요 시기에 가장 핫한 주제가 되기 그럼- 때문에 의원들이 그 바짝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 왜 이걸 잘못하냐면 그럼 너 친일에 동조한 거냐 네. 이런 쪽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아까 이지화 변호사는 잘 지적했다고 보는데 정말 청문회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그 친일의 본질이 한번 드러나고 친일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지금 저 국방장관 내정자도 뭐 할아버지가 독립군이라고 그동안에 쭉 자랑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부역자였다. 네. 뭐 이렇게 또 역사학자가 발표하신 게 있어서 예. 일본군에다가 다 정보 빼돌린 사람이다. 그거 사료까지 제시했더라고요. 그만 청문회가 친일이 진짜 주제가 되는 청문회가 되게 그럼요. 생겼어. 지금. 그리고 이 청문회는 장관 청문회는 거치고 뭐 청문 보고서하고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 사항이에요. 국무총리는 동의를 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친일의 흔적들과 그런 사고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강행해서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동의해주기가 무척 힘든 사실. 그러니까 파행을 감수하고도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명을 하면 보궐선거는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보궐선거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역학관계가 크게 이게 그 걸려 있는데 새누리당도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네. 일부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청와대의 출장소를 벗어나자 네. 오히려 당의 출장소를 청와대로 삼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 당청 관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청와대에서 내리찍고 예. 밀어붙이고 예. 그러고 새누리당도 국회에서 너희들이 동의해줘라 예. 라고 하게 되면 새누리당으로서 무척 불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이 기회에 새누리당대로 초재선 의원들이 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자. 네. 당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청 관계 삐그러지죠. 그다음 국회하고 청와대 뻐그러지죠. 이렇게 되면 이걸 밀어붙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레임덕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빨리 오겠네. 그러면 이건 예. 자살골이죠. 예. 심각한 자살골이죠. 그러네요. 이거는. 셀프 디스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실은 거예요. 당 안에서 김기춘 씨 물러나라고 지금 얘기한 사람도 여러 명이잖아요. 있죠. 거기다가 말을 총리도 말을 여러 못하고 명. 있는 거지.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요? 총리 물러나라고 라고 한 초선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김기춘 물러나야 된다고 선거 국면에서 다 그랬잖아요. 네. 출마한 사람들도.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다 밀어붙이는 걸로 가면 진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당이 그래서 저는 완전히- 예측컨대 예. 이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싸움, 네. 그다음 새정치민주연합과 청와대 싸움처럼 보이지만 종국적에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갈등 관계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정말 자기들끼리 스텝 꼬여갖고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고 임박해서 철회할 것이다. 라고 그러고서 보입니다. 이제 난 철회한다고 봐요. 구원투수로 조갑재 총리가 나온다. 내기 할까요? 예. 저는 그 철회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아니 좀 확실히 해. 내기하고 분명히 안 했으면 하고 안 할 거로 하는데 나라를 생각하셔야죠. 안 할 거로 하는데 나라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박근혜 정부가 빨리 레임덕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면 아, 이 이야기 뭐야, 오늘? 예. 무리수를 떠서라도
그 임명을 강행하고 그 내부에서 새누리당 분열되고 7.3 보궐선거에서 수도권 참패하고 이렇게 하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니 레임덕 오는 걸 제일 바라는 게 저예요. 그래야지 사면복권 되잖아. 그러나 말과 뜻은 말과 뜻은 아니 좀 가려서 지금 보니까 청와대는 그 이성적 판단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그런가 봐요, 정말. 그리고 네. 아니 겉으로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졌다,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세월호 국면에서도 이 정도면 우리는 무척 깊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그 포지션인 것 같아요. 딱 지금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의 그 말하자 국민들의 의사가 예. 그래 아직 1년 몇 개월밖에 안 돼서 한 네. 번은 봐주자는 의사였는데 이 부분을 아직도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50%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이주아 당이 변호사는- 잘못한 거다 이럴 것 같아요. 이주아 변호사는 철회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우리 최 변호사님은 저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딱 찍어요. 이게 전국구가 오늘 중요한 역사적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야. 우리 하영 기자는 저는 이번 주말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저런 섹시하게 나오잖아. 오늘 데뷔전 골 넣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각 언론사마다 팀을 꾸렸는데 이 청문회가 시작되면 4대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역, 부동산, 세금, 네. 뭐 자식? 아니죠. 논문 표절. 뭐 이런 항목인데 이런 논문은 그 변희재 전공 아니야. 예. 변호자가 지가 검증한대. 검증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예. 예, 검증 하나도 안 됐고 사실 안대희 후보가 병역, 재산, 병역, 부동산, 세금, 논문. 예. 병역, 부동산, 세금, 논문 좋네. 예. 이거 지금 이 네 개 문을 통과를 못하네 어느 것도. 그리고 안대희 후보가 얘기했지만 가장 약한 고리는 자녀거든요. 예. 검증이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여서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 네. 반면 교사로 정몽준 자녀 그 참고해야 되고 네. 그다음 고승덕 자녀는 훌륭하잖아요. 네. 캔디고. 네. 예? 이번에 완전히 자녀들의 전쟁이야 보면.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다. 예. 그 의원님은 뭐 어떤 입장입니까? 처음 얘기했잖아. 아까 시점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졸고 있었어. 내기 뭐야. 하자고 내기. 버팅기다가 철회한다. 버팅기다가 시점을 걸어주시죠 진짜. 시점은 그 주말을. 아니야 그 시점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집단 반발성 움직임이 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밀렸거든 또 네. 초선이 밀렸는데 다시 이게 새누리당에서 반발 기류가 커질 때 저쪽에서 철회할 수밖에 없다. 그럼 세부적으로 합시다. 그럼 예. 청문회 전에 철회한다. 사퇴한다. 그 우리 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 언제 시작해 청문회가? 아직 지금 날짜 날짜도 안 나왔어요 아직. 자료 요구가 아직 그러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됐는데 그 진 사람이 이긴 사람도 뭐 해주는 거예요? 공천 주는 거지. 예, 자 우리 문창극 아유 이게 그 삶의 활력소가 나왔어. 네. 예, 엔돌핀이 팍팍 돌아. 아유 참 이 참사를 이렇게 또 즐겁게 받아들이시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통장 관리 비법을 한번. 그럼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의 부자들은 요즘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나마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재테크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 재테크 정보들 접하고서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정보들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노리는 업체들을 위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준비했습니다.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 정직한 전문가들의 명강연으로 가계경제를 새롭게 설계해 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경제연구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아울러 광주와 부산에서 부동산 전환기의 생존법 특강도 개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게 이제 검찰 해산 요건이 나왔어요. 검찰이 이제 해산해야 될 때가 됐나 봐. 문 닫을 때 됐죠. 네, 문 닫을 때 됐죠.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이거 정말. 검찰 NL옥 대화. NLL. NLL 대화록 빼낸 거 대선 이용했는데 무혐의. 예. 그렇죠. 처리했다. 무혐의하고 정문원만 약식 기소했고. 정문원 한 사람은 총대 메고 약식 기소를 했는데
정식 기소를 하면 예. 정문원이가 징역형 나와버리면 의원직 사퇴 아니에요. 예. 의원직 사퇴고 비선거권 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약식 기소를 해주겠다. 예. 이렇게 꼼꼼하게 적용법도 꼼꼼하게 배려를 한 거죠. 예, 적용 법률도 피해갈 수 있게끔 법률 적용을 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그 논란이 좀 있었고 예. 그런데 뭐 대통령 그 기록물로 보든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보든 간에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형법상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아닌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위반으로. 예.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예. 위반 혐의를 했는데 이건 뭐 큰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볼 때 예. 판사가 볼 때는 그 실체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예. 누설한 거니까 그렇죠. 양형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거는 문제는 아닌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발표하려고 타이밍을 잡다가 지방선거 직후에 다음 날인 네, 하려고 하다가 기자들이 발각돼 갖고 좀 뒤로 미뤘잖아요. 그런 역사도 거죠. 있어요. 네. 선거에 묻어서 가려고 그러다가 예. 기자실에서 집단 반발했죠. 검사들 월급 다 환수를 해야지. 예. 한 게 없어요. 처음에는 서면으로 간단하게 문답서 받고 끝내려 했는데 뽀록 났잖아요.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문재인 후보를 소환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소환 안 했다는데 그 전에 서면으로 그 김무성이나 이렇게 해서 보낸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을 이제 한 번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시라 이래갖고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김무성이가 그때 찌라시 발언을 했는데 그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 찌라시는 정권가의 찌라시가 아니라 그렇죠. 당내에 돌아다니는 문서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그걸 그냥 받아쓰기 한 거예요. 예. 그 당내 문서면 문서가 누가 만들어서 추적해 가서 그 사람 결국 뭘 보고 썼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보니까 그 김무성의 그 변호인도 거물급 변호인인 게 아니라 이제 그 변호사 시장 초임 변호인을 자처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 실제 수사를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했죠. 예. 그리고 김무성 등등 그쪽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 적어갖고 그거로 무혐의 판단의 그 근거가 된 거고. 어떻게 하여튼 말아먹을까만 고민을 했지 어떻게 이걸 파헤칠까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이 정도 사안이면 통합진보당의 그 비례대표 경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당내의 문제고 이거는 국기를 흔든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압수수색을 악랄하게 했잖아요. 예. 그래 대통령 그거 이상으로 일단 압수수색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예. 그럼요. 압수수색 하도록 장진수 그 민간인 사찰에 증거인멸 가서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휴지 접어서 빈 박스만 2개 들고 나왔다는 거야. 최소한 그 정도 흉내는 냈어야 된다는 거야. 옛날 검찰총장 시대에는 그 정도 흉내는 냈는데 이 김진태가 와서는 아예 수사기관의 흉내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검찰이 어디 가서 자기가 검사 누굽니다 이제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서 그 검찰들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된 적이 없잖아요. 모양은 신경을 썼죠. 그래도. 김진태 씨가 취임한 후에 뭐 품격과 절제 이거 얘기했잖아요. 수사 참 품격과 절제 정말 수사 안 하는 게 품격과 절제야 지금. 김진태가 작년 12월 달에 그 검찰총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 일성이 뭐냐면 내가 검찰총장이 되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 이게 취임 일성인데 그 사람들이 보는 국민은 보수 진영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내 꼬리칸에 다 있는 우리가 무슨 국민은 미개한 국민들이 새누리당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국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칸 탄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법조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리거든요. 예.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논리의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 설득력을 생명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그 엘리트들의 기본적인 속성이잖아요. 이번에 NLL 대화록 그 발표한 거 네. 발표한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진짜. 또 아주 꼼수도 아주 저열한 꼼수를 부린 거 아니에요? 예. 그 누구야 그 국정원 여직원 예. 강금 사건. 강금 사건을 그거도 섞어갖고 또 발표.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 아무 상관이 진짜 없는데 나쁘던데, 왜 이거. 그렇게 했느냐?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화록 유출과 무슨 국정원 하게 되면 뭔가 비슷하게 왜냐면 그 국정원에서도 대화록 관리를 하고 그랬었으니까 아, 이게 국정원과 관련된 무슨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착시 현상이 딱 있는 거거든. 그게 그 꼼수에 꼼수를 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꼼수는 그때 포장을 하려면 알맹이를 보호하려는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문원이 총대 매는 걸 정문원이 굉장히 그 자기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왜 내만 책임지냐? 왜 나만 갖고 있느냐? 김문성이가 실질적으로는 더 떠들고 그랬는데. 그렇지. 자기가 그 준 것을 김무성이가 내가 그냥 했겠느냐가 누가 시켰으니까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달래는 수법으로 당신은 약식 기소를 한다. 근데 약식 기소 혼자만 덜렁 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쪽을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참여정부에 지금 그 비서관. 네, 조명민 비서관. 거기는 초안 원본 놔두고 초안 버렸다고 삭제했다고 지금 정식으로 기소했잖아요. 이거는 여러 명 기소했죠. 그래. 형평성도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데 이 뭐 아무것도 아닌 강금죄도 아닌데 강금죄로 약식 기소하니까 같이 이렇게 묻어서 약식 기소해버리면 물타기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은 게 최근에 그 어디선가 CBS인가가 뭐 단독 보도 하나 하지 않았어요? 검찰 내부의 결론이 갑자기 바뀌었다. 아, 그렇죠. 원래 이거는 감금으로 기소할 수 없는 거다라고 했다가 최동욱 총장 시절에서는 네. 그 최동욱 총장 시절에서 국정원 팀에서 수사팀에서 못 한다고 했다. 이것은 그 무죄 결론을 사실상 내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국정원 여성 감금 사건. 네, 그거는 사실상 다 그렇게 끝내서 죽은 사건인데 갑자기 여기다가 지금 갖다 붙였다는 주마영 씨. 거예요. 감금이라는 것이 나오려는 기본적인 의사가 있는 사람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때 나오라니까 본인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하고 선관위 직원들 다 와서 우리가 길 터줄 테니까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죠. 그 안에서 그냥 안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댓글을 지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꼼수의 차원이 MB를 능가해요, 이 정도면. 예? 아니 어떻게 검찰이 앉아갖고 야 정무는 무혐의 하려고 그러는데 뭐 갖다 붙일 만한 거 없을까? 아 MB는 그 꼼수가 금방 들통나는 꼼수가 아니고 나 꼼수 정도 돼야 그걸 분석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그날 국민들이 다 알았어. 꼼수라고 아니 이미 언론에서도 노골적으로 꼼수라고 기사 썼더만. 그렇죠. 예. 사실은 검찰에서도 본인들이 헛웃음을 졌다고 표현하대 기사에 보니까 유능걸 그랬어요. 유능걸 차장이 헛웃음을 웃었다. 그래도 우리가 기소하지 않았냐 정문원을.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법 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봤을 때 보통 기자들은 보도 자료를 받으면 이 검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를 서게 하느냐 안 서게 하느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나가라고 막 했겠죠. 보도 자료 딸랑 2장. 이전에 했었던 뭐 서울시 간첩 아니 뭐 유우성 씨 유우성 씨 그 사건 같은 경우에라든가 아니면 이전의 사건은 보통 이 정도 사안이면 50페이지 이상. 이번엔 2장. 그리고 그때는 모든 매체 카메라 다 서게. 이번에는 못 서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쨌거나 기소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법원도 김용판 항소심 무죄하면서 또 어쨌거나 이게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하게 된 건 맞다.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이 아주 참. 그러니까 우리 이정열 사무장이 참 멋진 말 했더라고 얼마 전에 이 정치인들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라고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다 모든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끌고 가고 검찰은 모든 문제를 법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려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정치와 검찰이 바뀐 거야? 예.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 지금 김진태 총장이 한 번이면 뭐 다음에
좀 믿어봐. 다 하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개가 터진 거예요. 지금 뭐지 증거 조작 사건. 예, 연타석 홈런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증거 조작 사건의 그 검사 수사. 예. 다 안 했죠. 뭐 안 했지. 안 하고 다 면죄부 주고 징계만 몇 사람 살짝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또 뭐 했지? 최동욱 그 최동욱 관련 예,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사건이죠. 유출 사건. 예. 아이 청와대가 뭐 감찰 적법한 감찰이라고 해야 하는데 감찰 범위라고 그러는데 예. 감찰 범위라고 그러면 청와대가 그러면 뭐 영장도 필요 없고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렇죠. 그걸 그거는 인정해 뭐 준 거 아니야. 형사소송과 형법 관계없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조사하면 다 적법하다는 거를 인정을 해준 결과죠. 그렇죠. 또 최근 그 내곡동 부분은 그 특검의 수사 결과하고 거기에 지금 경호처장인가요? 처장. 그 확정 판결에서도 위에 다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 보고하고 뭐 보고해서 네, 지시 받아 했다는 네, 건데 네. 그 부분에서 윗선을 조사를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불렀죠. 안 불렀죠. 아예 아무것도 안 했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그 일련의 건들을 보면 도대체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어요. 여기 두 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반 보통 시민들의 생각은 검찰이 권력의 신여 권력의 개라고 하더라도 자꾸만 이제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심정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렇죠. 그 정의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를테면 저처럼 오래 정치를 한 사람도 워낙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검찰을 의심을 하면서도 설마 그럴까? 계속 이런 의심이 드는 거야. 설마 뻔히 알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할까?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검찰의 심리는 뭐냐는 거야. 이게 여기서. 언론인들보다 예. 그 법조인 특히 검찰은 권력을 맛을 더 알거든요. 음. 알고 그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정희도 육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재준은 버리지만 육군, 김기춘은 못 버리잖아. 육사 출신하고 검찰 출신 두 사람은 데려놓으면 충성을 하니까. 예. 그리고 이 정권에서 특히 그렇게 된 거는 저는 정치 검찰이 양산되는 거는 배출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그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가면 다 공천 국회의원하고 주죠. 있으니까. 공천 주고 청와대에서도 어서 오라 그러죠. 이런 배출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단순 양산되는 배출구가 아니라 영전 배출구 아니야. 영전. 아니 그러니까 그 BBK 사건 때 너무 확실히 겪으셨잖아요. 그때 그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다. 저하고 재판한 그 검사들이요. 하도 그냥 무지랭이 같았고 뭐가 됐는지 기억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럼 밑에 애들이 다 그것만 보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지금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상설 특검. 예. 그때는 뭐 상설 특검 고비처 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고비처.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 자기도 이렇게 하면 자기도 수사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놔도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여야가 대충 합의 처리한 게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있으나 마나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특검을 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해야죠. 무용지물이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종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공자 비리 수사처 이거나 아니면 독립된 특별 수사 특검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난번 해결 안 돼요.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껍데기 상설 그게 특검. 특검법이 뭐냐면 그 무슨 사건이 오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특검을 실시한다.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법만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안 되거든. 안 되죠. 합의가 될 수가 없지. 글쎄요. 그래서 합의하다 보면 허송세월 지나버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원래 그 특별 그 독립된 기구가 있고 그 사안이 발생하면 그 바로 사람들이 가서 인지수사도 가능하도록 해놔요. 그런데 독립적인 상설 특검을 법을 통과해야 하는데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잖아요. 아니, 그럼 이 모양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이 문제는 지금 검찰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한 건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 합의. 이거는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는 척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검찰은 계속적으로 양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 5년 동안 정치검찰로 갔다가 정권이 바뀌려고 그런 찰나에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반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권력을 보고 해바라기로 갈 것이냐. 이러다 검찰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고 그 와중에 그나마 좀 나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왔던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검찰이 조금 낮으려고 가려고 그런 거를 아웃을 시키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이 권력에 달겨들거나 바른 길을 가려고 하거나 정의의 법 집행을 하면 이제 까인다 여기서는. 그래 여기서 무조건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무릎 꿇고 복종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학습 효과를 정확하게 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걸 계산하고 최동욱의 뒷조사를 해서 찍어내기 했던 거죠. 찍어내기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정권 내에서는 결국 이 정치검찰의 이러한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을 수 없죠. 막을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 왜 해 우리가 지금? 짜증나. 우리가 김진태 총장 그냥 얘기했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름 민주화운동했던 사람이에요. 민주화운동 어설프게 했던 사람들이 그 변절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절에 가서 숨어있고 이래가지고 스님들하고도 친하고 뭐 다니면서 이명박 때는 자기 한직으로 돌았다고 뭐 자기 옛날에 이명박 수사한 경험 얘기하고 뭐 이러고 다닌 걸로 아는데 자기가 좀 정의롭다고? 예, 그런 코스프레를 했죠. 지금 저는 오늘 참여연대하고 민주주의 법학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하고 오늘 뭐 검찰총장 퇴진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이게 그냥 둘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합의된 안은 아닌데 어쨌든 일선 검사들, 강단 있는 검사들의 용기를 북돋우자. 그런 이런 측면도 해서 지금 참여연대는 일선 검사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조인인 게 너무 수치스럽다. 그래서 법학 교수하고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김진태 검찰총장 퇴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퇴진만을 목표로 하여튼 시위를 한번 조직해 보자.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김진태 총장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스스로 이제 더 이상 불명예스럽지 않으려면 자진 퇴진 할 수 있는 계기를 일단 마련해주자. 그렇지 않고도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지. 이게 의미 있는 게 우리 하 기자도 정당 출입하지만 실제 이거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갖고 전면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번 붙고 싸워야 된다. 라는 위기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럴진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저러는 게 우리 일상생활과 무슨 차이가 있지. 근데 실제로 검찰이 이렇게 중립성을 어느 정도지 이것도 완전히 이렇게 이건 대놓고 무릎 꿇고 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허위사실 명예훼손 아니죠? 아니죠. 실전되면 사실인데. 사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나 이렇게 정치권에도 없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집단, 법조인, 법학교수, 로스쿨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중요한 게 논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에서 행동을 해야 돼. 또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거든. 그거 알죠, 얘가. 그래서 오늘 온 거니까.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검찰의 가장 예민한 분이 지금 원내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시잖아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좀 움직여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워낙 현안이 많아서 좀 이 경각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저께 쭉 다녀봤더니 이거 발표한 날 다녀봤더니 의원들 여러 분 만나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슈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정봉주가 의원회관에 떴다. 이것만 이슈가 되더만. 며칠 전에 그 이석현 부회장 예. 그 상가집에 그분은 가서 변호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사상 초유의 총각 국회부회장이 되셨는데 그 부친상에 가서 박지원 의원하고 쭉 네 사람 쭉 만났었는데 그게 일단 국회 법사위도요. 예. 그 율사 출신들을 3분의 1이 넘으면 안 돼요. 전체 구성원 중에 네, 3분의 2가 그러니까 법률을 아는 사람이 감에 망치는 게 법사위예요. 법사위의 주된 기능은 검찰 견제 기능이에요. 예. 근데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견제를 못 하는 거죠. 아, 변호사들 하면 그 뭐 연선 동기니 이리저리 해갖고 다 해버리고 이러면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검사 출신들이 제일 많잖아 법사위에. 검사 출신 많고 민주당에는 잘 없고. 그 민주당 야당 쪽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지만 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연수원 동기니 뭐 이렇게 돌아버리면 한 발짝 뺀다고. 자, 이 그 검찰이 이제는 이쯤 갔으면 김진태 총장이 물러서든지 아니면 검찰을 해산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라고 이제 이재하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그 격하게 동조하고 참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좀 진짜 화나네. 어떻게 뭐 그 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돼지면 검찰총장도 국민 직선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검사장을 원래 직선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검사장 직선 미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미국 좋아하는 놈들이 왜 이런 건 안 해? 이제 그게 뭐 장단점은 있는데 이제 단점도 있지만은 포퓰리즘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장단점을 얘기를 해. 그냥 한쪽으로 밀어붙여. 적어도 권력의 이 정도의 눈치를 맞습니다.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좋다. 이게 국회 그 교육감 직선제 제가 현역 있을 때 그거 만든 법이거든요. 교육감 직선제 잘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그거 없앤다 까불. 정봉주가 아니었으면 안 된 건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진짜 안 된 거야. 네, 못 말려. 그래서 이것도 아니 이 차제 좋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의원들이 검사장 직선제로 가자. 검찰총장 직선제 하자. 이 이슈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교육감 이상으로 어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한테 늘 당한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아 좋아. 검사장 직선제. 직선제 하되 그게 아마 법률 좀 전문가로서 출마자를 좀 제한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기가 출마하려고 그러나 왜 저래 저 양반이. 아니 이제 이게 그래야죠. 특수적인 전문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그 교육감도 처음에는 교육직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다음 5년, 3년 이렇게 차츰차츰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총장 직선제 하게 되면 당연히 율사들 중에서 나와야죠. 그리고 사회가 그런 법률에 대한 이런 상식이나 이런 게 충분해졌을 때 일반도 뭐 출마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긴 요원한데 어쨌든 직선제밖에 도리가 없다. 정권 교체 아니면 직선제 두 개. 제가 통과. 민선 1기 검찰총장한테 도전해볼까? 이제야 검찰총장 좋아. 당장 상설특검만 만들어. 칭찬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국회의원이 돼갖고 그 법을 좀 만들어. 그 비례대표 30번에서 만족하지 말고. 아예 교육감 선거는 진짜 잘 된 것 같아. 예, 자 오늘 그 검찰 총장 사퇴 혹은 정 안 되면은 이 상설 특검제, 정권 교체, 검찰총장 직선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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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1, 2, 3, 4. 전국구. 봉도사 정봉주의 전국구.